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28일 토요일 오후 3시 42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가 리플과 미국 SEC의 합의에 대한 토레스 판사의 기각에 대한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리플 CEO 브래디 갈링하우스의 입장문이 있었습니다. 브래디 갈링하우스는 미국 SEC 대 리플 소송이 마침내 종료되고 상식이 승리했다. 프로그래믹 판매는 더 이상 투자 계약이 아니다. 그리고 리플은 기관 대상 XRP를 판매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브래디 갈링하우스의 말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크게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리플은 미국 SEC에 대한 교차 항소를 취하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리플이 기관 대상 XRP를 판매할 수 있다는 것. 즉, 사업을 좀 더 편하게 해보자고 미국 SEC와 합의안을 만들고 또 이를 토레스 판사에게 요청했으나 사실 기각되었다고 할지라도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CEO가 교차 항소를 취하하겠다고 했으니 소송은 끝난 것인가?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미국 SEC 역시 항소를 취하해야만 이 소송은 완전히 종료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미국 SEC가 항소를 취하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은 곧 종료가 될 겁니다. 다만 전 미국 SEC 변호인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항소 취하를 위해서 절차상 미국 SEC 내부 투표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요. 미국 SEC가 리플과 합의안까지 만든 상황에서 항소 취하에 대한 찬성 투표 결론이 안 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투표 절차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리플의 기관 대상 XRP 사업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에도 남겨주셨듯이 기관들이 장외 거래장이 아닌 거래소를 통해서 XRP를 구매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XRP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을 받았고 또한 프로그래믹 거래는 증권 거래가 아니라고 법적인 판결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리스폴리 변호사는 리플의 기관 대상 직접적인 XRP 판매는 SEC가 규제를 원할 때에만 작동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리플의 기관 대상 XRP 판매 역시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규제권자가 허용을 하고 또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집행할 마음이 없다는데 법의 해석을 통해 판결을 하는 법원이 규제권자를 대신해서 기소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 이유로 추정이 되는데요. 다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리플이 미국 SEC와 합의안을 통해서 이 금지 명령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토레스 판사에게 요청을 했던 것은 기관이 리플의 XRP를 매매하려는 데 있어서 불확실성을 제거해주기 위한 리플의 노력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리스폴리 변호사는 새로 부임한 폴 애킨스 SEC 위원장이 암호화폐 규제 접근 방식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가 앞으로 리플의 사업에 있어서 더 중요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토레스 판사의 판결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송이 이제 마무리되었다는 것은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미국 내 사업 부분은 리플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리플의 행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 CEO가 이제는 리플이 인터넷의 가치 구축을 위해서 집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가치의 인터넷을 위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그리고 송금 결제와 토큰화 사업에 있어 리플이 제2의 애플의 여정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과거에는 소송에 대한 이야기에 우리가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리플의 사업적 부분을 좀 더 촘촘히 살펴보면서 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소송의 종결을 가져오는 긍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현물 ETF 승인이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어떤 전문가는 소송 취하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는 순간 블랙록과 같은 대형 투자 기관이 이제 XRP 현물 ETF에 손을 댈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블랙록과 같은 대형 투자 기관이 XRP 현물 ETF 신청을 한다는 기사가 나오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이 또 한 번 XRP의 가격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블랙록의 움직임을 그리고 그 말을 주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XRP 선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로빈후드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서 XRP와 솔라나를 마이크로 선물 계약 상품에 출시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에서의 XRP 투자 거래는 XRP 유동성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미국의 주도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 암호화폐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그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뒤따라 가려고 매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암호화폐는 미국이 주도해야 할 핵심 사업이고 이걸 우리가 갖지 않으면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갖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과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를 개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만약에 두 가지의 법안을 통합적으로 같이 처리하려고 한다면 시간은 아마 배 이상이 걸릴 겁니다. 조율 및 그리고 조정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는 바 8월 전에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처리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마도 의회, 특히 하원에서는 지금 하원으로 내려온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에 맞춰 가장 빠른 시간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다시 한번 잡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5월까지 임기인 파월 의장을 기준금리 인하 문제로 인해서 조기에 바꾸는 것도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옵션을 차치하더라도 일단 내년 5월까지가 만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간에서는 올 10월이나 11월에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후보자 중에 한 명으로 현재 미국 재무부 장관 백센트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백센트는 지금 미국에서 본인이 가장 좋은 지책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하면 뜻에 따를 것이다 라고 한 만큼 백센트가 이러한데 실제로 지명이 된 어느 누구라도 트럼프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방향성에 강하게 온라인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미국 내에서 금리 인하가 강하게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금리 인하는 단편적으로는 또 암호화폐 같은 투자시장 활성화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